여러분,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런 지표가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좋은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쁜 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다 하는 생각 실제로 많이 해봅니다. 왜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입니다. 2022년 고정 이하 여신 증가율이에요. 이 고정 이하 여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체가 3개월 된 빌려준 돈의 증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연체가 3개월이 되면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3개월 연체되는 그 비율 증가율이 38.01%예요. 이것도 전년 대비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심각하죠. 38.01%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놀라지만 이게 이번 발표는 더 크게 놀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그럼 금액으로 얼마나 될런지. 자, 이게 저축은행 79곳의 고정 이하 여신 잔액입니다. 2021년에 3조 3,8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4조대로 넘어가고요. 4조 6,650억 원입니다. 증가액만 1조 2,850억 원입니다. 38.01%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돈도 4조가 넘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증가가 1년 사이에 38.01%가 늘어났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모두가 저는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고정이하 여신 잔액도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저축은행 총 79곳의 총 여신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2021년에 100조 5,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14조 1,890억 원이에요. 증가액이 13조 6,69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13.6%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신이 늘어났으니까 빌려주는 돈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고정이하 여신 잔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 가지고는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2021년과 2022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통제 방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실물 경제가 제가 무너졌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게 점점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면 제2금융권이거든요. 1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2금융권으로까지 넘어가서 지금 대출 증가율이 13.6%라는 어마어마한 증가율이 나타난 겁니다. 2금융권에서만 말입니다. 13조 6,690억 원을 빌렸다는 거 1년 사이에. 2021년에서 2022년이 이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는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금액이 100조 아래긴 하지만
증가율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요.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하니까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버티지를 못해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이야기고요. 그 빌린 어떤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 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이것이 말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상황 2011년처럼 저축은행 사태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경제가 다행히 빨리빨리 좋아지면 이게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재까지는요 그렇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처에 악재가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크고 작은 악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물경제가 받쳐주고요. 그러면서 수출이 받쳐주면 소비와 수출이 받쳐줘서 실제 바닥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요 지금 상황은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축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넣어두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은 5천만 원이지만 이자까지 합쳤을 때는 한 4,70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때문에 저축은행의 상황 반드시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것도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 바로 이겁니다.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공고하는 선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규제할 때는 7 내지 8%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저축은행은 13.25%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요 은행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뭐 잘나가는 은행 1등은행 2등은행 3등은행 잘나가는 저축은행은 지금 자기자본 비율이 뭐 13.25%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9개의 어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한 다음에 내 예금을 예치하더라도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자기자본 비율이 저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7 내지 8%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 13.25%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금은 그나마 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지금 나온 지표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고정여신 이하 잔액 지표 1년 새에 38.01%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도권 언론에서도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요. 때려 죽여도 갚을 돈 없어.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게 여러분 때려 죽여도 갚을 돈 없어. 이 정도의 제목을 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이라고 그냥 허투루 듣지 말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칫 말입니다. 은행 한번 선택했을 뿐인데 내 자산을 날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